양도세 때문에 집 파신 분들, 너무 싸게 판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안 파신 분들, 7월 세제 개편이 걱정되시나요? 지난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고 어떤 사람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양도세 중과에 따라 집을 판 사람과 안 판 사람,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과연 승자는 누구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추가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 82.5%, 2022년 5월부터 정부가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연장은 없다고 두 차례 공식 발표했고 실제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가 유예를 끝낸 논리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압력을 넣고 그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사게 만드는 선순환.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중과 이후 매물이 급감하자 5월 12일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힌 겁니다.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그 사람이 살던 전세 수요도 줄어 총량상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마주한 계산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팔면 유예 기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금매라 시세보다 낮게 팔 수 있고 자산이 줄어듭니다. 안 팔면 양도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건보료, 대출 규제, 비거주 규제까지 보유 비용이 매년 쌓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게 더 큰가? 자산을 지키는 게 더 큰가? 이 답이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에 선택이 갈렸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1월 23일 56,21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수는 3월에 8만 건을 돌파하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예 마지막 날인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하루에만 700건이 몰리는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팔 사람이 다 팔고 나자 중과 실행 첫날인 5월 10일 매물수는 6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압박의 효과가 끝나자 다시 매물을 유도할 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편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사람도 늘었습니다. 4월 서울 증여 등기가 전월 대비 55.2% 급증했습니다. 팔 사람은 5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팔았고 안 판 사람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판 사람들의 입장.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세금 리스크를 확정되기 전에 끊어내자. 1억을 깎아서라도 중과를 피하면 수억 원을 아낍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면 금매 할인은 손실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산한 건 양도세만이 아닙니다. 종부세, 비거주 규제, 대출 규제까지 보유 비용 전부를 합산한 겁니다. 특히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어대면서 대출 끼고 버티던 사람에게는 버티기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에게 매도는 도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팔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 핵심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7월 세제 개편에서 양도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 둘, 아예 안 팔고 임대로 돌리며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 셋, 증여로 세금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세금이 아닙니다. 헐값 매도와 재진입 불가능입니다. 서울 핵심지 집을 한번 팔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중과 이후 호가를 다시 올려내놓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정부 입장에서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급매출회와 무주택자 매수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과 이후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고 비거주 1주택 퇴로를 열어줬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송파, 용산, 성동 현장에서는 팔 생각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예가 연장되지 않았으니 세금 절감은 확정됐습니다. 전제가 맞은 셈입니다. 다만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재상승하면서 기회비용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안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논리가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물이 줄자 호가는 다시 오르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은 중과 재개 직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중간 평가입니다. 진짜 분수령은 7월 세제 개편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가 구체화되면 버티기의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가장 불안한 쪽은 임차인입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장에서는 전세 하나 나오면 여러 팀이 줄을 섭니다. 매물 잠김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일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총정리. 정부 입장에서는 급매출에까지는 성공했지만 매물 잠김 해소는 아직 미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들은 확정적으로 세금을 절감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제가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주택 재구매 등 기회비용의 가능성이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안 판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7월 세제 개편이 이들에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았고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안 파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매물이 줄고 매물이 줄수록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공급입니다. 팔집의 공급, 살집의 공급, 새들어 살집의 공급.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시장은 다시 좁은 병목으로 몰립니다. 정부, 판 사람, 안 판 사람. 아직까지는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겠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최소 7월 세제 개편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기만 하던 부동산.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웰컴 투 부동산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